광명뉴타운 그 자체가 개발 호재다. 안녕하세요. 직방TV 재개발의 신을 맡고 있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광명뉴타운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무려 3, 4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주목해보시면 좋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수도권 재개발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바로 광명뉴타운이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 뭐라고 준비했을까요? 준서울 미니 신도시 광명뉴타운이다. 딱 위치만 보셔도 알게 돼요. 이렇게가 서울 테두리인데 광명은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지역 번호도 02를 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준서울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관리처분 인가나서 빠른 데들도 많고, 일단 광명유타운 자체가 25,000세대 대단지다 보니까 주목하시면 좋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접근성들 보았었을 때 지금 광명에서 바로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좀만 더 가면 여의도, 좀 더 가면 이제 강남, 이런 식으로 직주 근접성이 좋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지구가 많은 데들만 한번 좀 표시를 해봤어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게 가산, 여의도, 강남 했지만 위쪽으로 가면 마곡도 있고요. 밑으로 가면 시흥 테크노밸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명뉴타운에서 직주 근접성에 대한 수요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호재들, 광명뉴타운은 이미 삽을 뜨고서 진행되고 있는 호재들, 그리고 이미 사실상 다 확정된 호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얘는 이미 개통이 됐거든요. 우리가 광명에서 강남까지 차로 이동하기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얘 덕분에 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얘는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서부간선도로 어때요?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얘도 워낙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호재로서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광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광명시에서 동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철산동에 기존에 있었던 주공 아파트들도 있고, 일단 아파트가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철산 아파트 집값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광명동을 가면 좀 많이 낙후가 돼 있고, 예전 구도심이었었지만 그냥 개발되는 게 아니라 엄청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는 16구역까지가 있어요. 정말 많죠. 근데 해제된 데들 빼고서 11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세대수만 포함해도 25,000세대. 대단하죠? 그리고 철산 쪽에 있는 아파트들과 함께 하게 되면 사실상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다. 조그맣게 재개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신도시. 서울에서 엄청 가깝고 교통도 이미 깔려 있는 데가 광명뉴타운이다. 그러니까 주목하고 싶지 않아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데가 광명,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전체적인 속도도 빨라요. 9, 11, 12구역 빼고서 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멀지 않아요. 4년, 5년만 지나가 봐도 광명을 무시할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제 신축 아파트 촌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깔려있는 입지 한번 보게 되면 당연히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하철이 이미 깔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명 사거리역에서 강남까지 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광명 위치에 따라서 이용 못할 수도 있지만 1호선도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도 옆에 있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중교통 보게 되면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산도심의 접근성,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광명사거리역에서 7호선으로 고속버스 터미널역까지 한 번에 갑니다. 30분이면 주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당연히 좋네 생각해 볼 수 있고, 여의도까지는 환승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역시 3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각까지 갈 때는 한 40분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광명은 주로 이제 강남 접근성을 봤었을 때, 강남 접근성 좋은 데들은 사실 다 비싸잖아요. 그래도 광명을 좀 더 소액으로 접근해 보기가 좋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일단 광명 뉴타운 쪽에서도 뭐 롯데시네마나 뭐 이런 식으로도 있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아울렛들도 있고 편의시설들 서울 접근성이 일단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뭘까요? 초품화, 중품화 보게 되는데, 이미 구도심이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위쪽 단지 보게 되면 초등학교가 좀 없어 보이는데 싶을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새롭게 신설하게 됩니다. 광명뉴타운 이렇게 빠르게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역 설명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1, 2, 4, 5, 10구역 얘네들은 비교적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2주 철거가 진행 중인 곳이에요. 여기서 2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대부분 완료가 됐고요. 10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진행 중, 1, 4, 5구역 같은 경우는 2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딱 봐도 어디가 제일 쌀 것 같아요? 1구역, 10구역 쌀 것 같죠? 왜?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2구역이 그보다는 좀 비쌀 것 같고 5구역도 그 정도 될 것 같고 4구역이 좀 제일 비쌀 것 같네. 맞아요. 딱 그 상태로 갑니다. 일단 1구역, 10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 4억이다. 근데 좀 잘 찾아보면 3억 후반대도 있으니까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4억 초반, 4구역 같은 경우는 4억 중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에 동네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철산주공이 있는데 지금 8, 9, 10, 11 여기 다 재건축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광명뉴타운만 보는 게 아니라 철산주공 재건축 단지들까지 같이 엮어서 보면 여기 위에 동네가 아파트촌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라고 해서 안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과직 관리 처분 인가가 안 난 재개발 지역들 9, 11, 12구역인데 얘네들은 당연히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났으니까 조금 싸겠죠. 9구역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9구역이 제일 싸요. 3억 초반으로 아직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되게 커요. 11구역 같은 경우는 4,500세대고요. 12구역 같은 경우는 2,000세대 대단지. 더군다나 그냥 여기 붙어 있잖아요. 초역세권의 12구역은 우리가 이미 시세가 잘 형성되어 있는 철산역 인근 신축 아파트가 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11구역, 12구역 인기 많겠죠. 얘네들은 투자 금액이 얼마? 4억 중반에서 5억까지도 들어가는 데가 11, 12구역이다. 그건 나머지 구역 14, 15, 16구역은 투자 금액이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14, 15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에 다 끝났다. 우리 분양가 상한제 이슈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준공 시점을 기다리면 된다. 16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입주가 올해 예정이에요. 2020년도 11월 달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이제 사실상 신축 아파트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광명뉴타운의 첫 아파트 가격대 16구역이 끌고 나가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광명뉴타운 가격은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광명뉴타운은 신길뉴타운이라는 든든한 형님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신길뉴타운과 가격 비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7호선 라인을 쭉 지나가게 되면 광명사거리역에서 5정거장 넘어가면 바로 신길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1분만 지나가면 바로 신길인데 그럼 신길뉴타운의 가격과 광명뉴타운의 가격 어떨까요? 당연히 비교되지 않을까요? 물론 신길뉴타운이 더 비쌀 텐데 신길뉴타운의 가격에서 조금 빠지게 한 2억 정도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광명뉴타운 33평형 금액 얼마 정도 보냐? 33평형 역세권 기준으로 해가지고 13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13억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한 12억, 우리는 그러면 25평형이면 10억, 11억 이런 식으로 갔다가 쭉 이해해보면 제가 시작부터 이야기했었잖아요. 가성비가 좋은 데가 광명이다. 투자 금액 가볍게 들어가기도 괜찮고 미래 가치가 나쁘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광명뉴타운은 개발 호재가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광명뉴타운 그 자체가 개발 호재다. 25,000세대의 대단지, 철산과 합쳐서 3만 세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광명뉴타운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광명뉴타운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기도권 재개발하면 가장 대표적인 데가 광명, 성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광명이 투자 금액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보니까 왜 광명 하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재개발 지역으로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